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낭외국어대학의 신승호입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잘 준비하고 있나요? 오늘은 토픽 2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를 위한 문제풀이 제6강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교재 제2회 읽기에 해당합니다. 읽기 문제를 오늘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문제를 풀면서 왜 이것이 답이 되어야 되는가, 왜 이것은 답이 아니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런 연습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기 바라고, 두 번째는 새로운 단어들, 모르는 단어들을 다시 한번 익혀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은 연결음과 관계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읽으면서 하나씩 집어넣어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보기를 1번, 2번, 3번, 4번을 각각 가로에 넣어보고 맞는 답을 고르면 됩니다. 보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알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 그런 것을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려면 하는 것은 조건이죠. 그죠? 그리고 보다가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다가 멈춘다 라는 뜻에서 우리가 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보고나는 지난번에 선택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영화를 재미없어서 중간에 나왔다? 중간에 나왔어요. 중단했어요. 영화를 보다가.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다음 집에 갔을 때 문 앞에 택배 상자가 있었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이 있었다 앞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면 아나 어미가 붙게 됩니다. 따라서 놓고 틀리고 놓게 틀리고 답은 3번 아니면 4번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둘 것은 3번에는 놓다, 4번은 놓이다가 사전에 실려있는 말입니다. 사전에서 여러분들이 찾는 것, 기본형이라고 얘기하죠. 기본형을 찾을 때 놓이다와 놓다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놓이다는 앞에 이와 가가 있어야 되는 그러한 동사고, 놓다라고 하는 말은 을이 필요한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가가 붙는 말이냐, 을이 붙는 말이냐를 보면 됩니다. 택배 상자 가가 붙었기 때문에 당연히 놓이다에 어가 붙어서 이와 어가 합해서 여가 됐습니다. 여.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역시 여러분들은 똑똑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4번 문제는 어미와 의존명사가 합해져 있는 표현을 찾는 문제입니다. 실력이 좋아지는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좋아질 리가 없다 라고 하는 말의 리는 까닭이나 이유를 나타냅니다. 좋아질 줄이라는 말은 특별한 의존명사인데 뒤에 모르다, 알다 이런 말만 붙습니다. 좋아질 줄 알았어, 좋아질 줄 몰랐어, 그럴 줄 몰랐어 이런 말이 붙죠. 좋아지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되면 나는 만족해, 그걸로 충분해 이런 뜻입니다. 면 그만이다. 특별한 문법 표현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만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기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좋아지는 법이다와 같은 뜻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4번은 본 사람마다 칭찬하는 걸 보니 그 영화가 꽤 훌륭한가 보다 라고 해야 되잖아. 뭐뭐한가 보다. 이것은 영화를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이죠. 본 사람이 칭찬하는 걸 보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정. 추측하는 것이 됩니다. 추측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뭐뭐한가 보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따라서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것은 뭐뭐하는 모양이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답은 물론 2번이고 나머지 말도 뭐뭐하는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면 괜찮아 하는 뜻이 되죠. 그리고 할 따름이다는 다른 비슷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뿐이라 그랬죠. 뿐, 할 뿐이다, 할 따름이다 같은 말이죠. 요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뜻입니다. 훌륭할 리 만무다는 훌륭할 까닭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럴 리는 전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해를 해두기 바랍니다.
다음에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 광고문입니다. 광고문은 빠져있는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특별히 이와 같이 촉촉이라는 말은 바삭바삭하다, 촉촉하다. 겉은 바삭바삭하고 촉촉하고, 바삭바삭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어라고 얘기하고, 촉촉하다라는 말은 태어입니다. 마치 물에 젖은 것처럼 보인다 라는 데서 촉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뜻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됩니다. 바삭바삭하다라는 말, 촉촉하다라는 말. 그 다음에 달콤하다라는 말은 아주 기분 좋게 맛있다, 달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그러면서 달콤한 것은 뭘까요? 뜻을 알면 금방 답을 찾습니다. 예, 과자죠. 그 다음 마음에 쏙 드는 일정, 거품을 쑥 뺀 가격. 거품을 빼다? 무슨 뜻인가요? 거품을 빼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줄어드는 겁니다. 쓸데없는 가격을 빼버리는 것, 이런 것을 거품이 빠지다라고 얘기합니다. 뜻을 알아두면 무슨 얘기입니까? 가격은 아주 낮은 가격이고, 그리고 일정, 여행을 가는 일정 같아요. 그죠? 마음에 쏙 드는 일정, 꿈꾸던 곳으로 우리 함께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당연히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광고를 볼까요? 먹을 만큼만 남기지 말고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으세요. 남기지 말고 먹으세요. 깨끗이 먹으세요.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죠. 그릇이 깨끗해지면 무슨 뜻입니까? 다 먹으면 미래도 깨끗해집니다. 우리 주변 환경도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는 것을 얘기합니까? 뭐를 얘기합니까? 음식을 먹을 때 남기지 말고 먹으세요. 왜요?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되겠죠? 이때 조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리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방법. 다른 말들은 여러분들이 알죠? 답은 4번의 환경보호입니다. 세탁기로 빨지 말고 손 세탁하세요. 세탁기에 빨면은 망가져요. 햇빛이 비추는 곳에 널지 마세요. 햇빛이 비추는 곳에 널면은 안 돼요. 이런 뜻이죠. 그렇죠? 조심하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답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주의사항이 됩니다. 이럴 때 손세탁이란 말은 빨래를 할 때 손으로 빠세요. 이런 얘기다. 건의사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상대방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게 되는 것. 건의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건의란 말은 베트남 말하고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다음에 9번부터 12번까지 문제는 어떤 안내문이나 그래프 이런 것을 보고 하는 것이 되는데, 여기에 제목을 여러분들이 보고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개업 10주년 기념 추첨 행사. 개업 10주년. 무슨 뜻입니까? 이 가게 문을 연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저희 식당을 사랑해 주신 손님들께 감사의 의미로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추첨이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알죠? 추첨이라는 말은 여러 사람들의 것을 모아놓고 그 중에 하나를 뽑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뽑기라고 얘기하죠. 뽑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제비 뽑기라고도 얘기합니다. 행사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응모 방법은 식사 후에 식당에서 밥을 먹은 후에 영수증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서 응모함에 넣어주세요. 응모함은 연락처와 이름을 적힌 종이, 영수증이 되겠죠. 영수증을 집어넣는 상자를 이야기합니다. 응모하는 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첨자 발표는 9월 8일, 7일 날 끝났죠? 그리고 8일 날 어디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상품은 1등, 2등, 3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식당은 문을 연 지 10년이 되었다. 10주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0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 응모 신청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식사 후에 영수증을 직접 넣어주라고 얘기했죠. 그죠? 틀리죠? 당첨자를 알고 싶으면 식당에 직접 가야 된다. 어디에서 확인하라고 했습니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식당에 직접 안 가도 되죠. 3등에 뽑힌 사람은 식사를 할인받을 수 있다. 가격을 깎을 수가 있다. 아니죠.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립니다. 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령대별 김치를 구하는 방법. 그래프를 보고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프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죠?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여기다 써놨습니다. 연령대별, 나이별, 연령이 나이죠? 나이별 김치를 구하는 방법. 앞에 30대가 있습니다. 30대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50대가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담근다. 50대는 집에서 담그는 것이 많죠. 지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인. 지인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 무료로 받는다. 지인은 아는 사람을 지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 있는 단어와 그 다음에 보기에 나타나는 단어들이 똑같은 뜻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고쳐서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인에게 구매한다. 시판 김치. 시판이라는 말은 시장 같은 곳에서 물건을 판매한다는 뜻이 됩니다. 김치를 구매한다. 마트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대는 아는 사람에게 김치를 사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많다. 아는 사람에게 지인에게 김치를 사는 사람 구매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죠. 구매한다, 사다 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뭐가 제일 많습니까? 지인에게 무료로 받는다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틀립니다. 아는 사람의 김치를 무료로 받는다가 더 많습니다. 50대는 집에서 직접 김치를 담가 먹는 사람의 비율이 절반 이상이다. 어떻습니까? 절반이라는 말은 반, 50%인데 50%를 훨씬 넘어섰죠. 그죠? 60%도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이 넘는다. 이것이 맞는 답이 되겠죠. 50대는 아는 사람이 공짜로 김치를 얻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낮다. 50대는 뒤에 있는 것을 보면 알지만은 여기에 보면 사 먹는 사람이 제일 낮습니다. 마트 등에서 김치를 사 먹는 사람의 비율은 30대보다 50대가 높다. 마트에서 사는 사람 30대가 50대보다 더 높습니다. 30대가 50대가 더 높지 않고 30대가 높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비교해보면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죠. 다음 11번부터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내용과 관계 있냐 없냐 이런 거 찾는 거죠. 애완동물을 맡길 곳을 찾지 못한 애완동물이란 말 아나요? 반려동물, 애완동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반려동물에 대한 글짓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서 못 쓰는 사람이 있었죠.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개나 고양이처럼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서울의 애완견 카페가, 애완견은 집에서 기르는 개죠. 강아지. 카페가 명절 연휴에 임시로 애완동물 협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호텔을 운영하기로 했다. 임시로. 보통 때는 하지 않습니다. 명절 때만 하게 됩니다. 숙박비는 거기에 잠자는 비용이 되겠죠. 이용하는 비용은 반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는 비용은 개의 경우 크기에 따라서 1박 하루 자는데 1박 2일 이런 말 알죠? 2박 3일 이런 말 1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이며, 고양이는 1박에 크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1만 5천 원입니다. 3박 3번 이상 자면 애완동물을 맡기면 숙박비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명절 당일을 제외하고는 연휴 동안 카페도 정상 영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애완동물 카페에서 임시로 뭘 운영하기로 했다? 애완동물 호텔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기로 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애완동물 카페의 임시 숙박 서비스,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 카페는 1년 내에 애완동물을 맡길 수 있다? 아니죠. 명절 연휴에만 임시로. 개는 고양이와 달리 크기가 클수록 숙박비가 비싸진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있었죠. 맞습니다. 이 카페에 고양이를 이틀 동안이 아니고 며칠 동안 3박 4흘이라고 얘기하죠. 4흘. 명절 연휴 동안 호텔 운영을 위해 카페 영업을 하지 않는다? 아니죠. 하긴 하죠. 열려 있으니까 정상 영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문제를 봅니다. 미국의 한 연구자는 사람들이 책을 조용히 읽을 때와 보통 목소리로 읽을 때, 그리고 큰 소리로 읽었을 때 호흡과 에너지 소비량을 알아보았다. 책 읽을 때 호흡과 에너지 소비량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봤죠. 결과
보통 목소리 읽을 때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데 크게 읽을 때나 조용히 읽을 때는 호흡이 방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큰 소리로 책을 읽을 때는 호흡을 위해 공기를 20%나 더 많이 소비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때 호흡이라는 말은 한국말과 베트남 말이 같습니다. 소비하다는 말은 쓰다, 사용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써서 없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 읽을 때 훨씬 더 공기를 많이 소비했다는 건 뭡니까? 에너지를 많이 썼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보면 1번 여기에 주제는 뭐가 되냐면요. 바로 호흡과 에너지 소비량의 관계가 되겠죠. 그죠? 독서할 때 호흡과 에너지 소비량의 관계를 설명한 겁니다. 보통 목소리 책을 읽은 사람들은 호흡에 방해를 받았다? 아니죠. 조용히 읽거나 크게 읽었을 때입니다. 방해를 받지 않았다가 됩니다. 이 실험은 책을 읽을 때 효과적인 호흡법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호흡과 에너지 소비량의 관계를 알아보는 겁니다. 조용히 책을 읽을 때 호흡은 가만히 앉아있을 때와 비슷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목소리로 읽어야 되는 거죠. 조용히가 아니고 큰 소리로 책을 읽게 하자 호흡에 필요한 공기가 20%나 더 늘어났다. 그렇죠? 맞죠? 이게 답이 됩니다. 다음은 13번 문제는 순서대로 맞게 배열한 것입니다. 이럴 때 처음부터 어떤 게 맨 처음에 나오는가 찾지 않고 빨리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러나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이 앞에 오는 것들이 뭔가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김치는 앞에 김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치가 여기에는 김치 얘기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인 하면 떠오르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김치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치 얘기가 두 개 있지만 그러나 다음에 들어갈지 아니면 다 다음에 들어갈지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나 김치가 처음부터 매운맛과 붉은색을 가졌던 건 아니다. 따라서 앞에는 김치가 매운맛과 붉은 맛을 가졌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요것에 앞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것은 다는 가의 앞에 오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순서를 보면 요것만 순서 세 개를 보면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다, 가, 나 다가나가 나타나는 것 다, 가, 나 여기 있네요. 그러면 나가 맨 마지막에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조선시대 고추가 수입되면서 지금과 같은 맛과 색을 가지게 된 것이다. 설명한 거죠. 이유를 근거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게 4번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에 결국이라는 말은 보통 맨 마지막에 오게 됩니다. 중간에 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가 된 이유는 태아가 햇빛이 부족한 가을과 겨울을 엄마 몸속에서 보냈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떤 이유, 무엇의 이유입니까? 한 대학 연구팀이 출생한 계절과 우울증이 관련성이 있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연구팀은 봄, 여름, 가을에 출생한 사람이 가을과 겨울에 출생한 사람보다 우울증 증상이 좀 더 심했다고 했다. 우울증 증상이라는 말 뭔지 아나요? 비타민 D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태아는 엄마 몸속에 있는 아기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합성되다는 여러 가지를 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을 합성되다. 우울증이란 말 알죠? 늘 슬프거나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이런 것을 우울증이라고 하죠. 출생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태어나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은 그 이유는 우울한 이유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말은 연구팀 다음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요거 다음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연결되고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 라, 나가 나오는 것. 다라나가 여기 나오네요. 그리고 결국이라는 말이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되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이렇게 지시어와 접속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고 이제 순서를 찾아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히
특히 몸집이 닿고 특히 이러한 수단, 여기 지시어가 나왔네요. 이러한 수단들은 어떤 수단일까요? 방법, 수단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적에게 심한 고통을 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어떤 수단이 있나요? 동물은 위험한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다양한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수단들은 이거 연결될 것 같은데요. 연결될 것 같아요. 소형 동물인 뱀이나 스컹크의 경우는 독이나 지독한 방귀로 자신을 지킨다. 이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수단들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특히 몸집이 작고 약한 동물일수록 자신을 보호할 수단이 더 필요하다. 자신을 보호할 수단, 방어 수단, 다시 얘기하면 보호할 수단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에 있는 것은 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다 다음에는 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수단은 가와 다에 있는 보호할 수단, 방어 수단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요것 다음에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다, 가, 나가 나오는 것. 다, 가, 나가 나오는 거. 여기 하나가 있죠. 다, 가, 나. 그 다음에 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됩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되죠. 답은 2번이 됩니다. 16번은 옆집 의사는 진짜 사람인가? 모르지만 뒤에 보니까 스마트폰 앱이라고 되어 있네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에요. 스마트폰에서 쓰는 프로그램. 사람이 아닙니다. 제목이 옆집 의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스마트폰 앱이다. 뭐 하는 걸까요? 근처 병원은 물론이란 말 여러분들 알죠?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동네에 숨어있는 작은 병원도 병원을 찾아주는 스마트폰 앱이네요. 병원 내부 사진과 요일별 진료 시간, 사진도 보여주네요. 시간도 알려주네요. 병원을 먼저 가본 사람들이 남긴 이용 후기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의사와 직접 상담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네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 앱입니다. 뭘 찾아준다고요? 병원을 찾아준다고요. 병원의 시간도 알려주고 이용 후기도 볼 수 있다고. 이때 후기라는 말 여러분들 아나요? 후기는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남긴 글. 내가 이용해보니까 어땠어요? 하고 자기의 생각을 기록한 글을 후기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병원의 정보를 제공해준다. 라는 것이 되죠. 정보를 제공해주는 스마트폰 앱이다. 근처라는 말이 바로 무슨 뜻이라고요? 가까운이란 뜻이죠. 다음 17번 문제를 볼까요? 사람들은 결혼의 상징으로 반지를 끼며, 그렇죠? 결혼을 약속할 때 반지를 주죠. 프로포즈를 하면서 반지를 주면서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지를 낀 사람을 보고 우리는 상대방의 결혼 여부를 알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반지는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끼게 됩니다.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끼게 됩니다. 이것은 고대 로마 사람들이 네 번째 손가락에서 나온 특별한 혈관이 심장과 연결이 된다고 네 번째 손가락에 끼는 심장과 관계가 있다. 심장은 하트는 사랑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믿음에서 유래된 풍습이다. 풍습이란 말은 옛부터 지켜오던 습관, 버릇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풍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결혼은 배우자에게 자신의 심장, 목숨을 바치겠다는 맹세를 의미합니다. 맹세는 굳은 다짐, 내가 꼭 그렇게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을 맹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겠네요. 왼손 네 번째 가락에 끼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을? 자신의 심장,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것. 뭐가 되겠죠? 그렇죠. 맹세와 약속이란 말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왕 손가락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이때 한번 손가락의 이름을 알아볼까요? 손가락의 이름. 그랬을 때 지금 네 번째 손가락에 낀다고 얘기했죠. 네 번째 손가락은 여기 있습니다. 약손가락, 약지, 무명지라고 얘기합니다. 약지에 낀 손가락에 낀
약지 손가락에 낀 것을 보고 우리는 아, 결혼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약지라고 하냐면 약손가락. 약 같은 것을 물에 탈 때에 이 손가락으로 젓습니다. 휘휘 젓습니다. 믹스합니다.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은 소지라고 얘기합니다. 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운데 손가락은 중지, 제일 길기 때문에 장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게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은 검지라고 얘기합니다. 검지. 그 다음에 첫 번째 손가락은 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지. 또는 크기 때문에 대지라고도 얘기합니다. 엄지, 검지, 중지, 그 다음에 약지, 그 다음에 소지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손가락의 이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동지라는 말 나오네요. 동지라는 뜻은 다른 뜻으로 쓰면 친구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낮의 길이 가장 짧은 날이다.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는 the longest day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가장 긴 날, 동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베트남 말도 동지, 그러니까 똑같죠. 반대말은 하지입니다. 하지. 밤이 제일 짧고 낮이 긴 그런 날입니다. 하지. 하지는 the shortest day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동지를 태양이 다시 태어나는 날로 여겼다. 설날에 떡국을 먹는 것처럼 비교했죠. 비교. 동지에는 붉은 팥죽은 팥으로 끓여서 묽게 만들어가지고 먹는 것을 죽이라고 합니다. 팥죽은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이기 때문에 붉은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슨 뜻일까요? 베트남에도 붉은색을 좋아하죠. 붉은색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모르지만 팥죽을 대문이나 벽에 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바로 팥죽 대문에 뿌리면 집안일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 가족이 건강할 거로 믿는다. 나쁜 일을 없애줘요.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 빨간색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 의미가 있네요. 나쁜 귀신을 쫓아내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이것은 동지의 유래, 동지의 그런 습관, 풍습 이런 것들, 동지의 풍습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것입니다. 다음에 있는 것은 읽고 들어가는 말을 가로 안에 들어가는 말 찾고 윗글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 자동차를 이용해 택배를 하는데 택배라는 말 아나요? 택배라는 말.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영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랬을 때 드론은 이와 같은 무인 비행기, 사람이 타지 않고 사람이 조종하지 않고 멀리서 조종기로 조종하는 것, 거기에 이와 같은 물건을 싣고 날라주는 것, 바로 드론으로 택배하는 거죠. 그렇죠. 드론 택배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뭡니까? 자동차를 이용해서 택배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론을 이용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드론 배송, 드론 택배는 배송, 택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택배는 집으로 물건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배송은 물건을 원하는 곳에 가져다 준다. 조금 더 넓은 의미입니다. 배송은 사람이 배달하는 것처럼 저렴하다, 싸다, 비슷한 말, 교통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고층 건물이 많은 도시에도 활용도가 높다. 세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게에 상관없이 최대 20kg까지 옮길 수 있는, 무게에 상관없이 멀리 20kg까지 옮길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라고 합니다. 20kg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로에 들어가라는 말은 장점이, 드론 이용의 배송의 장점은 첫 번째 저렴하다, 두 번째 교통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고층 건물이 있는 도시도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게에 상관없이 20km까지 옮길 수 있는 장점이 네 가지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장점을 더할 때라고 하는 말은 추가하다, 첨가하다 이렇게 때 또한, 그리고 이런 말과 비슷한 뜻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말들의 답은 또한, 그리고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게다가가 답이 됩니다. 요컨대라는 말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요약하다, 한마디로 말하다, 줄여서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위클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다 합하면 드론 배송의 장점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드론 배송의 장점, 드론의 장점인데 드론 택배는 무거운 물건을 배송할 수 없다? 아니죠. 20kg 무게에 상관없이 20kg까지 가서 무게에 상관없습니다. 교통이 복잡한 곳에 배달하기 힘들다. 교통이 복잡한 도시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틀립니다. 높은 빌딩이 많은 도시에도 적합하다. 그런 말이 있었죠? 그죠? 건물이 많은 도시에도 활용도가 높다는 말은 적합하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죠. 드론 택배는 사람이 배송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많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답은 3번. 여기까지 쉬운 문제들이었다고 하면 조금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21번부터 나오게 됩니다. 견과류라는 말이 나옵니다. 견과류라는 말.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단어의 뜻은 견과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호도, 땅콩 이런 것들은 견과류. 겉에 딱딱한 껍질이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효능이 한 가지가 아니다. 아, 여기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네요. 그죠?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는 얘기가 됩니다. 요즘 치매 예방에도 좋은 거, 치매라는 말 전에 얘기했었죠? 병입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하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진 것 뭡니까? 견과류. 꾸준히 복용하는 사람이 있다. 복용은 약을 먹는 것처럼 먹는 것입니다. 견과류 중에 호두는 첫 번째 기억력을 높여준다. 호두는 땅콩은 피로회복과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건망증이란 말 여기 있죠.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생각이 나지 않아요. 건망증. 생각을 잘 기억하질 못해요 하는 것을 건망증. 고생하는 노인이나 시험 공부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수험생 간식. 간식은 아침, 점심, 저녁과 같은 식사가 아니고 중간에 먹는 음식이나 또는 과자 이런 것들을 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식로도 인기가 있다. 그러나 모든 일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몸에 좋다고 하면 무작정 먹다 보면,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칼로리가 높아 비만, 살이 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초래할 수 있다.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가론에 들어갈 말은 한자어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과유불급의 뜻이 있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 너무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과 같다. 부족한 것과 같다. 지나친 것은 좋지 않다는 뜻이죠. 전전긍긍의 뜻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할 때 전전긍긍하다. 문제를 푸느라고 전전긍긍하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작심삼일 여기에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란 말. 무슨 뜻입니까? 결심을 했는데 겨우 3일밖에 지나지 않아서 포기합니다. 금방 결심을 하고 금방 포기하는 사람. 이런 걸 작심삼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후회막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후회가 크다. 많이 후회가 된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몸에 좋다가 무작정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에 있는 과유불급이 됩니다. 이 글의 중심 생각은 여기에 있습니다. 견과류의 효능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견과류는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문제점도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을 불러올 수 있어요. 초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중심 생각은 무엇입니까? 견과류의 효능은 아주 뛰어나다. 호두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맞는 얘기지만 중심 생각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지나치게 먹으면 안 된다.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비만해진다. 여기에서 답은 뭐가 될까요? 몸에 좋은 음식도 지나치게 먹으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조심할 점. 뒤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중심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다음 23번, 24번 문제는
수필 소설에서 나오는 글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나는 부끄럽게도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인 거 알죠? 안내양. 안내는 버스 타면은 버스 안에서 버스비를 받기도 하고 안내도 해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주로 여자가 하기 때문에 안내양. 베트남은 남자가 하기 때문에 안내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안내군은 없습니다. 한국에는. 안내양에게 짜증을 부렸다. 짜증을 부리다라는 말 여러분들 알고 있죠? 무슨 뜻인지? 짜증을 내다 라고 하는 말은 아주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불평하다, 기분 나쁜 말을 하다, 이런 말을 짜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안내양의 심술에 의해서 안내양의 못된 마음을 심술이라고 얘기하죠. 때문에 안내양 때문에 이 거리에 온갖 차가 땅에 붙어버리기라도 했다. 땅에 붙어버리다 멈췄다. 가지 못하고 있다. 비유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나 안내양은 아무렇지도 않게 조용히 말했다. 아마 마라톤이 끝날 때까지는 못 갈 거예요. 이건 안내양 때문이 아니고 버스가 가지 못하는 이유는 왜라고요? 마라톤 때문인 걸 알 수가 있죠. 뭐? 마라톤? 그러니까 저 앞 고려대에서 신설동으로 나오는 삼거리. 삼거리는 길이 세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갈래는 사거리. 세 갈래는 삼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통이 차단되다 멈추다. 이렇게 된 거죠. 마라톤 때문에 길이 막혔습니다. 차가 가지 못합니다. 그 삼거리를 마라톤 선두주자는 제일 먼저 뛰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는 부끄럽게도 안내양에게 짜증을 부렸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떻다는 얘기가 됩니까? 나의 기분은 지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짜증을 부렸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차가 멈춰 있어요. 어떤 마음이 될까요? 답답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되겠죠.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려합시다. 자동차가 삼거리에서 고장이 난 게 아니죠. 왜 멈췄다고요? 마라톤 때문에. 돌에서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다. 이게 답이 되겠죠. 안내양이 차를 세운 게 아니죠. 나는 선두로 마라톤을 뛰고 있지 않죠. 나는 차 안에서 안내양에게 짜증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에 25번부터 27번 문제는 신문 기사의 제목을 보고 설명하십니다. 여기도 생략된 글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드라마 속입니다. 진짜가 아니죠. 암 환자 연기입니다. 진짜 암 환자가 아니죠. 아저씨 팬들도 눈물을 펑펑 흘렸다. 이렇게 됩니다. 암 환자는 암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사람. 팬은 어떤 배우나 또는 유명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팬이라고 얘기하죠. 연기는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데서 하는 행동, 말 이런 것들을 연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가 아니죠. 따라서 암에 걸린 배우가 연기하자 아저씨들도 눈물을 흘렸다. 암에 걸린 배우가 암에 걸리지 않았어요. 암에 걸린 배우가 아니죠. 배우가 암 환자 연기를 하는데 감동해서 아저씨 팬이 크게 늘었다? 아니죠. 눈물을 펑펑 흘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다음 문제를 볼까요? 연일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연일이란 말은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하루하루가 계속 이어졌을 때 연일이라고 합니다. 이어질 때, 이어지는 날. 계속되는 한파. 한파라는 말은 아주 추운 날씨를 한파라고 얘기합니다. 국물 메뉴. 국물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먹는 따뜻한 국, 밥을 먹을 때 같이 먹는 국에 있는 물. 국에 국물과 물과 뭐가 있습니까? 건더기. 그래서 그걸 합해서 국이라고 해야 국물 메뉴가 인기가 후끈하다는 말은 아주 따뜻하다. 아주 따끈따끈하다. 따뜻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아주 많이 따뜻할 때 후끈하다. 이럴 때 인기가 후끈하다는 말은 인기가 아주 많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인기가 많다. 그렇게 따지면 답은 뭐가 되나요? 겨울철에 추위가 되자 따뜻한 차나 커피 아니고 뭐가 팔린다고요? 국물이죠. 추운 날씨가 계속되자 따뜻한 국물 메뉴가 인기를 팔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추운 날씨가 계속되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파라는 말은 추운 날씨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됩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국물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지금 아니죠. 추위를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자 국물을 찾는 사람이 줄었다? 아니죠. 인기가 많아졌다 라고 하는 말은 인기가 늘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트럭 충돌이라는 말 알죠? 파열이라는 말은 터지다 라는 말이 됩니다. 주택가가 홍수, 물이 많이 늘었다는 말이 되죠. 충돌, 수도관, 교통사고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홍수, 물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파열되다, 공급, 중단이라는 낱말들 여러분들이 파악해 두기 바랍니다. 트럭 충돌로 수도관 파열, 수도관이 터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트럭 충돌 때문에 트럭이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났죠. 그래서 수도관이 터졌어요. 수도관이 터지니까 물이 막 나와요. 그래서 주택가에 사람이 사는 곳에 물이 많이 흘러가요. 홍수가 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름철 홍수가 난 것이 아니고 그죠? 아니죠. 수도관이 터졌어요. 그죠? 주택가에 물이 넘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물 공급이 중단된 것이 아직 아닙니다. 사고 때문에 물이 막 나와서 사람 사는 집까지 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홍수가 났어요.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여기도 여러분들 봐야 됩니다. 깊은 숲속 연못가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살았어. 아들 청개구리는 늘 말썽만 부리는 장난꾸러기였어요. 아들 청개구리는 시키는 일마다 반대를 해서 엄마가 속상하게 했어요. 엄마가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요. 놀래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예 그럼 이제 나가서 놀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청개구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요 공부할래요. 이렇게 했어요. 어느 날 병에 걸린 엄마 청개구리는 자신이 죽으면 강가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어요. 유언이라는 말은 죽을 때 남기는 말입니다. 속상하다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슬퍼요 이럴 때 속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늘 모든 일을 반대로만 하는 아들 청개구리가 자신을 엄마가 뭐라 그래서 자신이 죽으면 강가에 묻어달라고 했어요. 엄마는 무슨 생각했을까? 아마 나를 산에 묻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죠? 청개구리가 자신을 어디에? 산에 묻어줄 거라고 했습니다. 반대니까. 그죠? 청개구리는 산에 묻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됩니다. 다음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이 생기다 서로 의견이 달라지는 것을 갈등이 생기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한번은 비난받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나쁜 말을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상황에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된다. 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요? 비난받고 갈등 생기고 할 때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때 이런 상황은 바로 앞에 있는 갈등이 생겼을 때 비난받을 때 같은 상황이죠. 사람들과 갈등을 피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거짓말하는 것이다. 거짓말이 자존감을 높여준다. 스스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존감.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하며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하지만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되겠죠. 그죠? 자존감이란 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건 뭡니까? 거짓말을 하는 원인. 왜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높은 존재가 아니고 낮은 존재, 별로 중요하지 못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되죠.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뭐 하는 상황 속에서는 체면일치하께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됩니다. 벗어나다. 상황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될까? 자존감을 위협받는 상황,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 아니죠? 그죠? 감정을 감춰야 되는 상황, 아니죠? 현실을 부정해야 되는 상황, 아니죠? 다시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자존감을 위협받는 상황. 비난받아요. 체면을 잃게 돼요. 하는 것들은 자존감을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감정 얘기네요. 그죠? 감정은 주위 사람과 환경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즉, 다시 얘기하면 앞에 있는 말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감정도 주위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다시 설명한 것.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음에 들어갈 뭐는 뭡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벌써 답을 찾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옮겨온다, 전염이 된다, 이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더 읽어보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방한다. 모방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흉내낸다는 뜻이 되죠. 흉내낸다. 누군가 나에게 미소를 지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미소를 짓게 된다. 모방 행동을 통해서, 모방을 통해서 감정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미소를 지으면 행복해지고 얼굴을 찌푸리면 기분이 나빠지게 된다. 이와 같이 흉내를 내는 행동은 사람들이 사이에서 감정이 전해지는 원인이 된다. 감정 전달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네요. 감정 전달의 원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옮겨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염 1번. 전염이 되는 것이 됩니다. 좋습니까? 여러분들 잘 풀고 있나요? 잘 풀리나요? 어려운 단어들이 있나요? 어려운 단어들은 찾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 두기 바랍니다. 31번을 볼까요? 우주인들이 입는 우주에 여행하는 사람들, 우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주복, 우주인들이 입는 옷입니다. 무슨 색이라고요? 우주복이 흰색입니다. 우주에서는 지구와 같이 대기권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나요? 대기권? 대기권은 공기가 있는 곳을 대기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구는 공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기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주에는 지구와 같이 대기권, 공기가 있는 지역이 없으므로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없으면? 다음 말을 읽어봐야 되겠죠? 흰색은 다른 색에 비해 빛을 잘 반사합니다. 외부 온도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게 도와줍니다. 빛을 반사하니까 빛에는 열이 있기 때문에 열을 줄여주는 것이 되죠. 외부의 온도를 줄여야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고 산소 공급을 하는 등 생명을 유지하는 우주복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작동하다는 말, 움직이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태양광의 영향으로, 태양광이란 말 여러분들 이해해도 최소화, 제일 작게 만드는 데에는 흰색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우주석도 흰색으로 되었다. 왜 우주선, 우주복이 흰색으로 되어 있나요? 왜 흰색으로? 빛을 반사해서 열을 덜 받도록 하는 것이 되죠. 온도의 영향을 줄여줘야 되는 것이 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것. 우주복이 하얀색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은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우주에는 지구와 같이 대기권이 없으므로 우주에서는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흰색으로 만들게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32번, 34번 문제는 본문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일치하는가 아닌가를 찾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CCTV라는 말
보면 알죠? 소리에 반응한 CCTV. CCTV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폐쇄 회로 탭이라고 어려운 말로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보는 TV처럼 여기저기 여러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곳에 있는 것을 나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CCTV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나쁜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감시하는 TV를 얘기하죠. 개발되어 화제가 되었다. 소리에 반응하는 CCTV가 나왔네요. 이 TV는 사람의 비명이나 자동차의 충돌 소리 등 이상한 소리를 감지한다.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느낄 수가 있다. 느껴서 알 수가 있다. 라는 말을 이야기해요. 비명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때 지르는 소리를 비명이라고 하죠. 그때 자동으로 방향을 바꿔서 현장을 비춰준다. 소리를 보고 소리를 느끼면서 소리의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줍니다. 큰 소리를 감지하면 현장을 촬영해서 경찰에 알려주기도 합니다. CCTV가 똑똑하네요. 즉, 경찰이 신속하게란 말은 아주 빠르게 현장에 출동하도록 돕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란 말 여러분도 알아두세요.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에 줄어든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라는 말은 지방자치단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지방정부, 도시정부, 중앙정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정부 말고 지방만을 다스리는 정부를 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합니다. 범죄 건수가 많아지면서 이런 지능화된 똑똑해진 인공지능이란 말 알죠? 인공지능을 가져서 똑똑해진 CCTV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CCTV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고요? 소리를 감지하고 경찰을 부를 수 있고 경찰을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범죄를 줄여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때문에 이 CCTV는 비명과 같은 사람의 소리에만 반응한다? 아니죠. 그렇죠? 큰 소리가 나는 것은 다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CCTV는 범죄 현장을 촬영해 지자체에 알려준다? 아니죠. 어디에 알려줍니까? 경찰에게 알려줍니다. 이 CCTV는 큰 소리를 내어 범죄를 예방하는 이게 소리를 내진 않죠. 감지를 할 뿐이죠. CCTV는 이상한 소리를 감지하면 경찰에 알리는 기능이 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모르는 단어들 다시 한번 봐두기 바랍니다. 다음 33번. 하루가 다르게 사회가 발전하면서 존재하던 직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없어지는 직업도 있죠. 새로운 직업도 생겨나죠.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 사용자가 늘면서 새로운 직업군이 주목받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예가 나옵니다. 디지털 장의사는 생전에 올렸던 인터넷 글이나 개인정보 등의 흔적을 지워주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 장의사가 하는 일. 인터넷에 있는 글, 그림 이런 것들을 지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직업은 사이버 평판 관리사는 온라인의 제품 평가, 고객의 블로그 후기 등을 관리해 기업이 좋은 이미지를 만들도록 돕는다. 인터넷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러한 직업군, 어떤 직업군입니까? 인터넷과 관련되는 새로운 직업군. 다시 얘기하면 디지털 장의사라든지 사이버 평판 관리사 같은 것들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개는 디지털 장의사, 사이버 평판 관리사는 새로운 직업군에 대한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직업군의 탄생, 어떤 것과 관련된 직업군? 인터넷과 관련된 직업군.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장의사라는 말은 장례식, 사람이 죽었을 때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장의사라고 합니다. 평판이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칭찬이나 나쁜 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평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인터넷에 관련되는 새로운 직업군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여기에서 답은
찾아볼까요? 사회가 발전할수록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진다? 그렇진 않죠.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되죠. 평판관리사는 직업의 이미지를 관리해준다? 맞죠? 기업의 이미지를 관리해주는 온라인의 평가, 온라인 고객은 기업과 관계되는 겁니다. 디지털 장애상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정해주는 것은 뭡니까? 사이버 평판관리사겠죠. 인터넷이 발달하면 할수록 존재하던 직업이 없어진다? 아니죠. 없어지는 것도 있고 새로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1번이 됩니다. 다음에 3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많이 자도 개운하지 않고, 개운하다는 말은 전에 얘기했죠. 기분이 좋고 시원하다 이런 뜻이 되죠. 업무 중에도 꾸벅꾸벅 조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 이렇게 되면 업무나 일상 의욕에서 의욕을 잃고 쉽게 짜증이 난다. 앞에서 나왔죠. 뚜렷한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피로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새로운 단어 나왔네요. 만성피로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된다. 만성피로증후군. 늘 항상 피로한 느낌을 갖고 있는 병을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만성피로증후군은 두통과 근육통, 머리가 아파요, 두통, 근육이 아파요, 근육통을 유발하는데, 유발하다는 말은 일으키다. 방치하면, 그대로 놔두면 만성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성증후군은 나중에, 통증이란 말은 아주 아픈 병이죠. 늘 아파요. 증후군은 피로를 느끼지만 통증은 이제 아프게 돼요. 따라서 만성증후군이 만성통증으로 발달될 수 있다. 만성피로증후군을 극복하려면, 거기서 벗어나려면, 이기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은 산소를 많이 마시기 위해서 좀 힘들게 하는 운동을 얘기합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걷기, 뛰기, 자전거 타기, 수영 이런 것들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통과 근육통을 방치하면 뭐로 간다고요? 만성피로증후군이 아니고 만성통증이 되겠죠. 만성통증. 통증으로 갈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만성피로증후군을 치유할 수 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 중요하죠. 그죠? 운동은 피로를 쌓이게 해 만성피로증후군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은 좋다고 하기 때문에 아니죠. 충분히 숙면을 취하면, 숙면은 깊은 잠을 취하면 만성피로증후군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렇지 않죠.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은 깊이 잠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만성피로증후군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이 글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에 35번, 38번 문제는 다음 글의 주제로 할 만한 것은, 주제는 앞에 있거나 뒤에 있다고 얘기했죠. 이모티콘이란 말 알죠? 여러분들 많이 쓰는 거죠. 인터넷에서 또는 스마트폰에서 문자할 때 쓰는 것.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을 전달해주는 또 다른 언어다. 제2의 언어다. 최근 한 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뒤에 있는 것은 이모티콘이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을 전달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연구 결과, 연구 조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할수록 연인 사이, 사랑하는 사람, 부부 사이, 남편과 부인 관계를 친밀하게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모티콘의 기능이 되겠죠. 전문가들은 부부와 연인들이 이모티콘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게 되며, 이에 감정을 드러내게 되매 상대방도 감정적으로 서로 교감, 느낌을 나누고 있다. 전에 나왔죠. 분석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 이모티콘이 언어를 대신해 정서적 교감의 수단이 된 셈이다. 정서적. 우리의 마음, 감정, 기분 이런 것들을 정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서적. 교감, 나누는 수단이 된 셈이다. 이모티콘의 기능, 효능 이런 것들을 얘기하네요.
그죠? 이모티콘의 기능. 이모티콘의 기능은 뭡니까? 우리의 정서적 교감을 촉진한다. 이렇게 되겠죠. 일상적인 언어를 대신하진 않죠. 그죠? 요거 속기 쉽습니다. 언어를 대신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언어다. 언어 있고 플러스 또 다른 언어라고 하는 얘가 되기 때문에 대신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두 가지가 된 거죠. 언어가. 이모티콘은 악화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렇지는 않죠. 악화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교감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면서 친밀감을 더해주는 것이 되는 거죠. 복잡한 감정을 표현할 수는 없죠. 좋다, 싫다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당연히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36번을 보겠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에는 자신이 다녀온 맛집에 대한 사진과 후기들이 넘쳐난다. 여기서 우리는 무슨 얘기할 수 있죠? 맛집과 관련되는 얘기를 할 것이다. 달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을 달인이라고 합니다. 달인이 요리하는 음식점에 스타 요리사가 경영하는 음식점 등 세상에는 먹을 음식도 많고 가볼 가게도 많은 것 같다. 이때 가게는 식당이죠. 그러나 접속어 그러나가 나왔어요. 뒤에는 반대되겠습니다. 맛집도 많고 가볼 곳도 많지만 추천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가 보면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다. 음식의 맛도 서비스 수준도 수준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나빠요. 좋지 않아요. 이럴 때 수준 미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기호라는 말은 좋아하는 것이 달라서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그 진가는 진짜 가치, 참된 가치, 정말 가치 이런 겁니다. 알 수가 없다. 음식 맛은 자신의 혀를 믿어야지. 방송 블로그나 방송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이렇게 되죠. 방송 평가나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자신의 혀를 믿어야 자신이 직접 맛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렇죠? 주제는 뭐가 됩니까? 맛집의 올바른 평가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자신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블로그에서 소개하는 음식점은 가볼 만하다? 그렇지 않죠? 음식 맛은 다른 사람의 평가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누구? 자신의 혀를 믿어야지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답입니다. 사람의 기호와 식성을 고려해서 맛집을 추천해야 된다? 아니죠? 기호와 식성에 따라 맛이 다르다는 얘기했습니다. 직접 가본 식당을 맛집으로 추천하는 것이 좋다. 그런 건 아니죠. 가보기만 하면 뭐합니까? 맛이 좋아야죠. 가본 식당에다가 더하기 맛이 좋은 식당을 추천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됐습니다. 다음은 37번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10월 9일은 한글날이다. 다 알죠, 여러분들? 이처럼 앞에 있는 거 다 압니다. 한국의 공휴일은 날짜 중심이다. 날짜 중심. 날짜, 며칠 이렇게 하는 거죠. 날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반으로 하다는 말은 그것을 바탕으로 하다, 근본으로 하다. 그것을 이유로 하다, 근거로 하다. 이렇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친다. 노는 날이 주말과 겹치기도 한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게 되면 이거를 이어받았죠. 안정적인 휴일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방지합니까? 안정된 휴일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3.1절이나 광복절처럼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날이 아니라면 날짜 대신 3.1절은 3월 1일 날 일어났습니다. 광복절은 언제입니까? 8월 언제? 15일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짜가 아니라고 하면은 역사적으로 기념할 날이 아니라면 날짜 대신 요일제 공휴일, 요일제 날짜가 아니고 금요일, 토요일 이런 것을 요일이라고 하죠.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어린이날은 5월 첫째 일요일, 월요일, 현충일은 6월 첫째 월요일, 한글날은 10월 둘째 월요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공휴일이 노는 날이 월요일이면 주말을 포함해서 3일간의 연휴가 확보돼요. 계속 노는 거죠. 업무나 학업 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주제는 뭐가 되나요? 요일제 공휴일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일제 공휴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찾으면 공휴일 수를 늘려야 된다? 아니죠. 요일 중심의 공휴일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된다. 필요성. 적극 도입해야 된다. 맞죠? 안정적인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죠. 요일제 공휴일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죠. 날짜별로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요일제 공휴일을 선택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38번.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농산물을 대량 생산해 유통하고 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다국적 기업이란 말은 여러 나라를 상대로, 한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이윤 추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이익 추구한다는 말이라고 얘기했고, 그 덕분에 우리는 다양한 열대 과일을 싼 값에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도 그러나가 있네요. 앞에 얘기가 다르겠네요. 농산물을 전세기란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표 하나만 사지만 전세기는 비행기 전체를 빌린 것을 전세기라고 얘기합니다. 비행기를 통째로 빌렸어요. 비행기 전체를 빌렸어요. 그래서 전세 비행기, 전세기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양의 화석연료라는 말 알죠, 여러분들? 석유 또는 석탄 이런 거 화석연료라고 하죠. 소비가 되고 사용하고 그로 인해 탄산가스도 다량 발생하는 것이 문제다. 뭐로 인해서? 화석연료 소비로 인해서. 여기에 보관 및 포장재 문제 등까지 겹치면서 포장하는 재료가 포장재가 됩니다. 지구 환경 오염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심화시키고 있다는 말은 점점 더 깊고 크게 만들다. 심화라고 얘기합니다. 이대로라면 농산물의 대륙간 수출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여 일으켜서 결국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하자?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뭡니까? 농산물 유통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륙간에 수출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농산물의 장거리 이동은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 불러일으킨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맞죠. 대량 생산으로 농산물의 가격을 낮춰야 된다. 그런 말 없습니다. 대륙간 수출과 수입은 엄격히 관리돼야 된다. 그런 거 아니죠. 다국적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을 감시해야 된다. 그거 아니죠. 그죠? 환경 오염과 관계되는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농산물이 대규모로 유통되면 환경이 오염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39번부터 41번까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많이 어려워집니다. 전구를 발명해 인류에게 빛을 선물한 위대한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발명품 연구에 평생을 바쳤다. 평생이라는 말 알죠? 그는 유령 탐지기를 병실에 설치해 놓고 자신이 죽으면 유령이 되어서 탐지기를 직접 작동시키겠다고 가족들에게 말했다. 그의 열의에도 불구하고 유령 탐지기는 작동되지 않았다. 그러나 죽음을 맞는 최후의 순간까지 발명에 몰두하다는 말은 아주 깊이 정신을 집중해서 이런 뜻이 됩니다. 그의 열의만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만하다. 어려운 단어가 있나요? 전구라는 말은 알죠? 불을 켜는 그러한 기구를 전구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동그랗기 때문에 전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발명하다라는 말은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다 라는 얘기 됩니다. 발견하다는
그동안에 몰랐던 것을 찾아내다의 뜻이 되기 때문에 좀 다르죠. 유령 탐지기라는 말은 유령을 찾아내는 기계입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작동시키다라는 말, 여러분들 기억하고, 몰두하다라는 말은 아주 집중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보기, 그의 마지막 발명품은 유령 탐지기였다. 그런 지시하는 말, 그 앞에 누가 있어야 되나요? 바로 토머스 에디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그가 하라는 얘기가 될까요? 어떤 그? 여기에도 근은이 있죠. 그런 그가, 어떤 그가? 바로 인류에게 빛을 선물한 유명한 위대한 발명품을 연구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그가 마지막 발명품으로 만든 것은 유령 탐지기였다. 이렇게 되죠. 왜 하냐면 그는 이 유령 탐지기란 말 써. 유의가 있는 거로 봐서 이 앞에 이 말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보나 마나 몇 번? 에디슨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이 글의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그렇죠? 이렇게 지시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40번 문제를 볼까요? 그림의 색칠하기는 아이들만의 놀이가 아니다. 아이들만의 놀이가 아니다. 누구의 놀이가 됐다고? 이제는요, 아이들만이니까 어른들도 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최근 색칠하기 책이 유명 작가의 소설 작품을 제치고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이거는 한글로 써졌지만은 이것은 영어입니다. 영어. 베스트셀러라는 말은 영어죠. 아주 잘 팔리는 책들을 베스트셀러라고 얘기합니다. 색칠하기는 그림에다가 색을 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해봤죠. 그런데 요즘엔 어른들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선풍적이란 말은 아주 많이 한꺼번에 갑자기 여러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을 선풍적이라고 합니다. 아주 크게 많이 갑자기 인기를 끌게 되었다. 끌고 있다. 사람은 본래 직접 손으로 창의적인 일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동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이란 말은 어떤 것을 더해주는 것, 게다가, 그리고 이렇게 되는 말 똑같다 그랬죠. 색칠하는 동안 혼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다른 사람이죠. 경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유가 두 가지나 있네요. 무엇하는 이유입니까? 어른들이 색칠하기를 즐기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죠? 색칠하기 책이 유행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이처럼 보기를 볼까요? 색칠하기 책이 인기를 끄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이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나왔네요. 그죠? 그 이유 앞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색칠하기가 인기를 끌다 하는 얘기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말이 이것을 지시하는 말이 될 거네요. 지시하는 말. 그러니까 답은 요거 다음인 니은이 답이 될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4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연상의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연상이란 말 아나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연상이라고 합니다. 세대 차이를 경험하기도 한다. 세대 차이라는 말 알죠? 세대라는 말은 보통 30년을 이야기합니다. 즉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 작은 사람의 생각의 차이, 이런 것을 세대 차이라고 할 수도 있죠. 세대 차이는 그건 생각만 다른 게 아니고 옷 입는 것도 달라요. 또 읽는 책도 달라요. 즐겨 먹는 음식도 달라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세대 차이라고 합니다. 경험하기도 한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대 차이를 느끼는 순간은 상대가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때와 하나
과거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순간은 두 가지입니다. 순간은. 때와 순간은 같죠? 반면, 다른 얘기 합니다. 그러나, 하고 똑같죠? 연상의 이성 친구의 장점도 많은 것으로, 지금은 이성 친구의 장점 얘기하네요. 이해심이 많다거나, 감정적으로 성숙했다거나, 권한은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장점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 친구의 장점은 뭡니까? 이해심이 많아요. 감정적으로 성숙했어요. 성숙하다는 말은 어른처럼 생각이나 또는 행동이 잘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따라서 또한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거나 아는 것이 많다는 응답도 있다. 이건 뭡니까? 장점이 됩니다. 장점. 그렇죠? 앞에 이유를 나타내는 것하고는 다르죠? 어느 때인지도 다르죠? 따라서 이것은 장점을 나타내는 말에 또한 더하기 문제가 됩니다. 더하기 문제.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바로 장점을 나타내는 말 맨 뒤에 들어가면 또한이라는 말과 어울리는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됩니까? 연상의 이성 친구를 사귀었을 때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됩니다. 답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4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을 때 지시어와 접속어 찾는 문제, 여러분들이 계속 잘 보면서 앞뒤를 보면서 지시하는 말, 접속어를 생각하면서 앞뒷말을 찾아보는 것 잘 집중해야 되겠죠? 이제 42번, 43번 문제로 들어섰습니다. 문장의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읽기 시험 시간은 쓰기 시험 시간 다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 때입니다.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새 담임선생이 들어왔다. 담임선생님이 들어왔다.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교실이겠죠? 교실에 들어왔다. 하지만 서구의 마음은 온통 밖에 쏠려 있었다. 서구의 마음은 다른데 밖에 가 있습니다. 아직도 영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영택을 기다리고 있었네요. 선생님이 인사를 하고 주의사항을 알려줄 때였다. 복도에서 영택이 지팡이 짚는 소리가 들려왔다. 영택이 지팡이 짚는 소리. 왜 지팡이를 짚을까요? 뿌연 유리창 밖으로 영택이가 절룩이며, 절룩이다라는 말은 다리가 아팠을 때, 한쪽 다리가 불편했을 때 걷는 모습을 절룩이다라고 합니다. 걸어가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봤어요. 영택이가 절룩거리는 모습을. 영택이 어머니가 가방을 들고 그 뒤를 따라갔다. 영택이 어머니는 누구의 가방을? 영택이의 가방을 들고 따라갔어요. 순간 서구는 머리를 책상에 박고 말았다. 어떨 때 책상을 머리에 박고 마나요? 실망했을 때 또는 창피했을 때, 이랬을 때 머리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다. 어떤 마음입니까? 창피할 때. 오늘 하루만이라도 가방을 들어다 줄 거라는 후회가 가슴을 때렸지만 이미 늦었다. 후회는 항상 늦죠. 중략, 가운데가 생략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간말이 생략되고, 서구는 아이들에게 등이 떠밀려서, 등이 떠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나가고 싶었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시켜서,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나갔다. 어떻게 연탄까지 올라갔는지도 모른다. 정신이 없었다. 이런 뜻이죠. 온몸이 떨렸다. 겁이 났어요. 걱정이 됐어요. 이럴 때 떨립니다. 모범상 3학년 2반 문서구. 위 학생은 몸이 불편한 친구를 위해 희생과 봉사 정신을 발휘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말 무슨 뜻입니까? 늘, 언제나, 항상 1년 동안 가방을 들어주며 우정을 쌓게 높이 칭찬함. 상을 주네요. 서구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우레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레는 하늘에서 구름끼리 부딪혀서 내는 소리를 우레라고 얘기합니다. 천둥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번쩍 빛이 나게 되는 거. 번개도 있죠. 그죠? 나중에 번개가 보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는 아주 큰 박수 소리라는 뜻입니다.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교장 선생님은 인자하게, 마음이 크고 넓게 웃으며, 여기에 인자하다라는 말 있죠. 웃으며 상장과 상품을 서구에게 내밀었다. 하지만 서구는 받을 수가 없었다. 왜 못 받았나요? 평소에 서구가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로기교 영택이는 걸어오고 어머니는 가방을 들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볼까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문제를 보면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나는 서구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상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부끄럽다. 이렇게 되겠죠.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 친구들은 영택이를 많이 도와주고 있다? 그런 거 나와 있나요? 영택이는 집이 멀어서 학교에 자주 지각한다. 이런 거 없죠? 서구는 자신이 모범상을 받을 거라 예상했네. 아니죠. 등이 떠밀려서 나갔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영택이 대신 절룩인다는 말은 다리가 불편하다는 말하고 똑같죠. 어머니가 책가방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에 44번, 45번 문제를 봅니다. 은퇴. 은퇴라는 말은 일을 그만두는 거죠. 나이가 되면은, 나이가 많아지면 일을 그만두고 물러나는 것을 은퇴라고 얘기합니다. 제2의 일자리를 찾아 택시 운전을 시작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택시 운전은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택시 운전자의 고령화, 나이가 많아지는 것을 고령화라고 한다는 것 여러 번 단어에 나왔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위험을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위급한 상황에 대처,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 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기 때문에? 고령의 운전자 때문에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령의 운전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우려하다는 말은 걱정하다의 뜻이 됩니다. 걱정하다의 뜻. 실제로 무슨 연구 결과일까? 뭘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를 꺼리는 승객들이 많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뭘 걱정하는 연구 결과가 있을까요? 고령 운전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왜?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면 교통사고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겁니다. 고령 운전자를 꺼리는 승객들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면 교통사고가 늘어난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은 다시 받는 겁니다.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이란 말은 줄어들다의 뜻이죠. 줄어들다의 뜻. 65세 이후부터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의무화하는 경향으로 법을 고치다, 개정하다 하는 것이 바람직 것이다. 문제는 택시 운전자가 나이가 많다. 고령 택시 운전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면허 갱신 기간은 5년에서 3년. 그리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고령 운전자들을 위한 보완책, 방법, 이런 것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문제를 봅니다. 이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뭐가 될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나이가 많은 운전자가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령화사의 운전자에게 일자가 필요하다 이 얘기 아니죠. 그 다음에 택시 운전자에게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고령의 나이가 많은 택시 운전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뭐라고 했으면 운전면허 갱신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그리고 안전교육도 의무화시키는 방법.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이 됩니다.
나이가 많은 운전자에 대한 편견은 사라져야 된다. 편견이란 말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죠. 잘못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기적이란 말은 어떤 일정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말이 됩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5년으로. 그러나 3년으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는 아닙니다. 답은 2번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야기했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사고 낼 확률이 높다는 것. 확률이란 말은 여기에 보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어떤 사건이 발생할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죠. 높다고 하는 것.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되기 때문에 2번이 답입니다. 46번도 문장이 어렵습니다. 심해라는 말은 앞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뜻을 깊은 바다가 심해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다. 미지라는 말은 알 수 없다. 알지 못하다. 이런 뜻이죠. 미지. 신비로운 심해에는 풍부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말은 매립하고 똑같습니다. 땅에 묻혀있는 것을 매장이라고 합니다. 특히 바다 아래에 오랫동안 쌓인 암석의 퇴적물에는, 퇴적물이란 말은 가라앉아서 쌓이는 것을 퇴적물이라고 해요. 어떤 것이 점점 가라앉으면서 밑에 쌓이게 되는 것, 바닷물 밑에 쌓이게 되는 것을 퇴적물이라고 합니다. 암석 퇴적물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인 희소 금속 물질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바닷속 깊은 바닷속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희소 금속 물질이 많이 매장되어 묻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육상 자원은 고갈이란 말은 점점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갈이라는 말 뜻 알아두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선진국들이 해저 광물 자원에 대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해왔으며 많은 지식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는 말은 쌓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어떤 연구입니까? 어떤 연구? 바닷속에 있는 광물 자원에 대한 연구를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아직 시작 단계, 우리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지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심해 탐사에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심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심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됩니다.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되겠죠. 심해 연구의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심해 연구의 체계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윗글에서 보기와 같은 것, 이러한 자원고갈, 앞에 자원고갈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에 보면 자원고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원고갈에 대한 이야기. 그죠? 미래의 인류를 위한 생활과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심해서 찾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디귿이. 그래서 답은 디귿이 됩니다. 디귿. 47번을 봅니다. 47번은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여러 국가가 심해를 개발하면서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아니죠. 심해 속에 있는 자원은 아직 풍부합니다. 한국은 심해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다? 아니죠.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심해 자원을 개발해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아니죠.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퇴적물 속의 희소 금속 물질은 우리 생활에 유용하다.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어떻습니까? 잘 풀고 있나요? 어려운 단말들을 다시 한번 익혀두기 바랍니다. 다음은 48번부터 50번까지 드디어 마지막 문제에 도전했습니다. 마지막 문제.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고속의 아주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다. 경제가 발달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눈부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눈부신 성장은 뭡니까? 고속의 눈부신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원동력은 양질이란 말은 아주 높은, 좋은, 질이 좋은 그런 것을 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질.
인적 자원이었다. 사람을 인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자원입니다. 그리고 이 양질의 인적 자원은 앞에 있는 겁니다. 높은 교육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유가 나옵니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개인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해왔다. 기여해왔다. 공헌해왔다. 그러나 과열된 교육열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력 중심의 사회가 나왔습니다. 이거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무엇도 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나쁜 말이 나오겠죠? 과열된 교육열은 학력 중심의 사회를 낳았으며 똑같은 말이에요. 못멋이 나왔기 때문에 했고 하는 말이니까 또 나쁜 점이 뭘까요? 뒤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에 체계적으로 진로를 모색해보지 못하고 모색하다, 찾다 라는 말과 똑같죠? 모색해보다 오로지 명문대학에 진학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원하는 이제는 더 이상 명문대학이라는 말은 아주 유명한 좋은 대학이죠. 졸업한 학생이 아니다. 자신의 자질과 적성을 알고 직업을 준비해온 인재가 바로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어 사회가 원하는 인재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거를 못했다 하는 것이 요 말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직업을 위해서 준비해오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죠? 최근에 높은 청년들의 실업률은 진로와 직업에 대한 고민할 기회를 주지 않은 우리 교육제도의 탓이다. 우리 교육제도는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한 후에 적성과 흥미를 기반으로 진로와 삶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교육제도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된다. 주제는 뭡니까? 새로운 교육제도가 되죠. 새로운 교육제도는 뭡니까? 진로와 적성에 맞는, 흥미에 맞는 진로와 삶의 목표를 세우는 그러한 교육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하루빨리라는 말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주 빠르게 이런 뜻이 됩니다. 한꺼번에 어울리는 말이 되죠.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답을 금방 찾을 것 같아요. 이걸 잘 이해했다고 하면 이 글을 쓴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학벌 위주의 한국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명문대학만 좋아하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글을 쓴 목적을 다시 한번 볼까?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죠? 그죠? 경제 성장의 배경이 되는 다양한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적성과 진로 중심의 교육제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육제도 뭡니까? 새로운 교육제도. 이 글의 중심은 뒤에 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교육제도의 필요성을 말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아니고 비판만 하는 것이 비판을 한 것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주제는 4번에 있는 것이 됩니다. 4번에 있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론에 들어갈 것도 당연히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로 적성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직업교육을 경시하다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다. 이런 말뜻을 알아둬야 됩니다. 등한시하다라는 말도 비슷하게 됩니다. 경시하다고 비슷하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9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50번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봐야 되죠. 밑줄 친 부분이 뭐였는지 봐야 되니까. 밑줄 친 부분은 뭡니까? 학생들은 중요한 시기에 체계적으로 진로를 모색해보지 못하고 오로지 명문 대학의 진학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인재는 더 이상 명문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은 어떤 것을 나타내게 됩니까? 젊은 층의 대학 진학으로 노동력 감소 우려한다. 양질의 인적 자원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서 걱정한다. 진로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들을 염려한다. 이게 되겠죠. 그죠?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이렇게 해서 5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읽기가 결코 쉽지 않죠?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여태까지 풀어본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모르는 단어들과 그 다음에 표현들을 익혀두는 것. 두 번째는 왜 답이 아닌가, 어떻게 답을 푸는가 하는 것을 잘 보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시험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풀어본 문제들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보면서 잘 익혀두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회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3회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과 비슷한 시간, 비슷한 방법으로 풀어볼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제3회 듣기의 파일은 이미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파일을 보면 듣기를 풀고 그 다음에 읽기는 여러분들이 풀고 쓰기도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미리 시험과 똑같은 시간을 사용해서 풀어보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이 있는 학생이 공부를 한 학생입니다. 어디로? 여기로 질문하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열심히, 남은 시간은 얼마 없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이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